네, 안녕하십니까. 12월 20일 부동산에 관련된 특별한 이야기, 부동산 별별수다. 네,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주제는 오늘 2017년 마지막 방송이죠. 선생님. 네, 다음 주 한 주는 쉬었으면. 그러니까요. 한 주 쉬어야 되겠죠. 네. 연말이고 하니까 또 시청자분들도 쉬셔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네. 연말에는 먹고 마시고 올해는 놀 때가 아닌가? 올해 놀면 안 되죠. 네. 네, 2018년 준비해야죠. 그렇죠. 준비 다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네. 뭐 준비를 지금도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생각만 많다가 네. 막 그래서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막 너절돼 있는데 하나도 정리된 게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네. 정리가 아직 안 됐어. 그래요? 이끌어 주세요. 이거 하라고 찍어 주세요. 2018년에는 잘 정리가 되시리라고 생각하고요. 도움이 네. 될 수 있는 일들은 적극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2017년 우리 한 해 동안 별별수다 처음 시작해가지고 네. 1년 거의 뭐 가까이 달려온 것 같은데, 그죠? 네. 언제 시작했죠, 우리가? 3월? 2월? 3월 달? 3월 달? 네, 그 정도 한 거. 그럼 거의 9개월 정도 한 건가요? 네. 와. 저는 올해 한 해가 사실 이렇게 제자리 걸음도 아니라 좀 뒤처진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뭐 아시겠지만 금전적으로 박살난 그런 사례도 있고 그래서 막 좀 허탈하기도 한데 그래서 올해가 끝나기 전에 좀 더 성장한 한 해였으면 했는데 뭐 어느 부분에서는 좀 그렇게 실패한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이 별별수다도 남았고 부동산 TV도 남았고 그래서 뭐 내년에 도약할 수 있는 이런 불씨들이 조금씩 이렇게 커지는 그런 계기가 됐고 부동산 별별수다가 되게 굉장한 역할을 한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너무 기쁘고 만족합니다. 네, 감사해요. 아유, 별 말씀이에요. 저도 강 소장님 덕분에 네. 사실 혼자 한다 그러면 네. 이게 하다가 오래 못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강 소장님이 또 확실하게 중심을 잡아줘서 시작했으면 매주 가야 된다. 무조건 가야죠. 쉬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뭐 없는 시간에 막 요일 바꿔가면 뭐 하면 아주 그냥 예. 난리를 쳤는데 지나고 보니까 예.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역시 역시 예. 시작했으면 쭉 가야죠. 이 업계에 몸담고 있는 한 쭉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꾸 얼굴 보니까 좋잖아. 그러니까 말이야. 이런저런 얘기도 소식도 하고. 이렇게 그럼. 이것 때문에 또 다른 이쪽 업계의 소식, 뭐 제쪽 그러니까. 업계의 소식도 서로 교류할 수 있고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뭐 내년에는 이제 시청자들 좀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해서 하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공개 방송 이런 거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 내년에는 공개 방송 여기. 뭐 쭉 자리 있으니까 네네. 앉아서 서로 대담도 주고받고. 그럼 내년 목표는 공개 방송 추진. 좋다. 그거. 신년에 한번 해보자. 신년에. 예. 공개 방송 추진 좋다. 좋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강 선생님 1년 동안 지켜보면서 사실 뒷걸음질 쳤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무엇보다도 책 내셨잖아요. 이제 저자로 등극하신 거 아니에요? 네, 책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축하드립니다. 제가 많은 책들을 봤는데 강 소장님 책은 확실히 디자인과 컬러 부분에 있어서 일단 보기가 좋아. 보기가 좋아. 그리고 딱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알죠? 두꺼워. 너무 두꺼워. 보다가 이걸 언제 다 읽어? 그러니까 네. 그만큼 해주고 싶은 얘기가 많았던 거죠. 그냥 네. 재개발 투자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공부해야 될 만큼의 부분들을 다 어느 정도 이렇게 밑바닥처럼 기술하다 보니까 그랬고 또 이거 한 번 읽으면 잘 모를 것 같아서 책 안에서 이렇게 2번 정도 겹쳐서 중복된 내용도 있다 보니까 조금 지루한 책이 됐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성인들 대상으로 하는 이야기들은 중복해 주시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반복, 같은 중복 강의는 뭐 여러 번 저도 강의 들을 때요. 저도 이제 사실 인터넷 강의나 아니면 강의들 듣는데 중복해서 봐요. 그러니까 한 번 봐갖고 이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법 얘기라든가 어려운 얘기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처음 들을 때 듣고 알면 천재게. 그래서 사실 2번, 3번 정도는 들어줘야지 저게 뭔 얘기구나 알거든요. 그래서 여러 번 공부하는 게 혹시 부동산 투자 공부하실 때에도 이게 내가 몸 경험으로 배운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그냥 좋은 말인가 보다 난 공부 끝나고 나면 나는
좀 안 것 같아 이렇게 생각되지만 그렇지 네. 않아요. 아, 이게 그래요? 경험으로 배운 내용이 아니라 책으로 보는 내용이란 거는 두 번, 네. 세 번 정도는 읽어줘야 두 번 읽을 때 느낌 다르고 세 번 읽을 때 느낌 달라서 아 이게 그 얘기구나 해서 머릿속에 조금 남아. 그렇게 읽어도 사실 경험으로 배운 거하고는 또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죠, 있죠. 네. 그렇게 저는 생각해요. 맞아요. 그래서 똑같은 내용들이 책 안에 몇 번 반복이 됐지만 뭐 그 책의 독자층이 성인들 대상이라서 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래도 좀 두꺼워. 그죠? 근데 법이 내년에 많이 바뀌잖아요. 내년에 많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개정판 언제 나옵니까? 개정판은 네. 지금 안 쓰고 있기 때문에 기약할 수 없어요. 또 맘먹으면 금방 쓰시더만. 이번에 뭐 전 깜짝 놀랐어요. 재개발 책 쓰겠다고 하더니 야 정말 뚝딱뚝딱뚝딱 하더니 오 바로 그냥 나오네 원고가. 2달 썼죠. 예. 와 우리도 쓰고 있는 책 도대체 언제 나와? 만약에 쓰게 되면 이번에는 좀 얇게, 네, 좀 얇게, 해서, 예. 가볍게, 좀 더 쉽게 더 그렇게 쉽게. 써야 짚어야 될 부분 정도만 짚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꼭 필요한 것만.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 개정판 그리고 바뀐 법령 뭐 이런 것들이 반영된 내용이 나오면 제가 제일 먼저 사서 서점에서 사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도 많이 사주신 거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 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산 것뿐만 아니라 사라고도 했어요. 잘했죠? 아, 어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별별수다. 인터넷에도 얘기하고 심지어 수업 시간에 대놓고 얘기하고 네 어쨌든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기왕이면 뭐 가까운 분이 잘 되는 게 좋지 뭐 그죠? 네. 네. 그래서 그런 게 인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는 2017년 한 해 사실 굉장히 바쁘게 지냈어요. 네. 뭐 많이 성장을 좀 해가지고 네. 아. 전국을 싸돌아다니느라 정말 길을 쭉 빼고 어떻게 다녔습니다. 보면 대표님은 부동산 시장의 바로미터라고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바쁘셨다는 얘기는 찾아주시는 데들이 많았고 그게 단순히 서울 수도권에만 국한되지 않고 그렇죠. 예, 전국에서 많이 찾아줬다는 얘기는 그 지역에 그러니까 대표님 지금 중개업자들한테 이렇게 하세요 가르치는 그런 업무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네. 분들이 제발 와서 좀 가르쳐 주세요 했다는 거니까 좀 올해는 전체적으로 좀 핫한 그런 시장이었다는 게. 이제 많은 분들이 제가 중개업을 하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강의한다니까 네. 어떤 선입견들이 좀 있으신가 봐요. 근데 사실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 중개업소로 방문하는 소비자들의 이익이 네. 결국은 신뢰의 기본이고 그거를 이익을 충족시킬 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게 부동산 공인중개사로서의 진정한 전문성이다. 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네, 사실 그런 쪽에 포커스가 돼 있는데 중개업하는 사람들의 이미지가 안 좋긴 안 좋은가 봐요. 안 좋아요. 네. 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뭐 이래저래 곡해들 하시더라고. 뭐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네. 그렇게 생각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017년 한 해 동안 진짜 많이 다녔어요. 뭐 부산, 창원, 뭐 광주, 순천, 뭐 와 엄청 다녔어요. 근데 제가 2017년을 딱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딱 한 가지 아쉬운 게 뭔지 아세요? 어떤 게? 제주도를 못 갔더라고요. 제주도를 네. 저는 2번 갔다 왔는데 아 그래요? 네. 여행 갔구나. 내년에는 매달 가는 게 목표예요. 제주도를? 네. 그러다가 옮기겠네요, 제주도로? 뭐 노년에 제주도에서 이렇게 먹고 살 수 있을 만한 작은 카페 같은 거 할 수 있으면 네. 좋겠다. 네. 이거 다음처럼 되는 건가요, 그러면? 네? 다음? 다음은 다시 서울로 왔어요. 올라왔어요? 네, 그런 걸로 저는 알고 있어. 그래요? 네. 카카오가 인수하면서 올라왔구나. 그랬을 수도 있고. 네. 제주도 가서. 그럼 강 소장님도 제주도 내려갔다가 또 올라오겠네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 반대하고. 그러니까 한번 내년에 가서 제주도 구경하고 보면서 정말로 거처할 수 있는 곳인가 테스트 해봐야죠. 그래요? 강 소장님이 제주도 내려가면 일단 제주도에서 숙박비는 안 들겠군요, 제가. 네, 그러십시오. 그래서 사실 2018년도에는 제주도에서 한번 해보자라는 제안을 여기저기서 받고 있어요. 제주도에서 교육을 네. 해보자라는 얘기 갖고 있고 사실 얼마 전에 부동산 서비스 진흥법이라는 게 통과가 됐어요. 네. 그것 때문에 선진화법. 선진화? 아니요. 진흥법. 네, 서비스 진흥법. 서비스 진흥. 네, 그래서 부서진법이라 그래요. 부서진. 네.
뭐가 부서졌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명칭이 부선진법이라래요. 서비스진흥법, 부서진법. 도대체 부동산 시장이 부서진 건지 공인중개사 시장이 부서진 건지 중개업 시장이 부서진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부동산 서비스가 진흥하는 거지. 과거부터 소비자들이 부동산 서비스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운 사례들은 되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뭐 말 그대로 부동산의 서비스업이라고 생각을 안 했으니까. 근데 이제 법이 통과가 되면서 이제 의식이나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나 뭐 제도나 뭐 이런 것들이 형태가 많이 바뀔 것 같아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2018년에 그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끌고 나가야 되는 부분인가에 대해서 참 고민을 많이 하고 법안 있어요. 보셨어요? 대충 봤죠. 아 그래요? 네. 저는 그게 내부적으로 통과만 됐다고 아직 공포된 건 아니라서 좀 보고 싶은데 법령은 통과가 됐어요. 그래요? 법령은 통과가 됐고 시행령 시행 규칙이 안 만들어졌어요. 뭐 하는 거예요? 그 부동산 그 내용이 크게 종합부동산 종합부동산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에 보면 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는 거 하면 안 되는 거 뭐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조금 더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이제 좀 보완해 놓은 그런 건가? 일단 그래서 참 애매모호한 거예요. 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이제 플러스 시켜서 소비자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거죠. 과거에는 공인중개사의 관점에서 접근하니까 공인중개사의 업무 영역. 근데 이제는 소비자의 관점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서비스가 추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요? 그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만들어진 법이 아니에요. 나중에 한번 봐야겠다. 그렇죠. 뭐 시행령 시행규칙 나오면 그거 관련돼서 별별스타에서 한번 얘기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공부하고 그 얘기하면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미래를 준비하는데 도움도 될 것 같고 이제 시행령하고 시행 규칙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고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 어떤 분이 대놓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그 참여하지 말라고. 처음에 참여하지 말라고 대놓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높으신 분이. 너무 수준이 올라가게 되면 또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디어 벤치마크 하느라고 여기저기 기웃기웃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2018년에는 저희 쪽 시장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큰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도 있고 부동산 시장 관련돼서도 변화가 참 많았죠. 그러니까요. 이게 작년에 11.3 부동산 대책이 나오고 나서 사실 11.3 부동산 대책은 별로 그렇게 센 내용의 규제책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나오고서 부동산 시장 부양책에서 규제책으로 딱 바뀌는 어떤 기준이 되는 시점이 2016년 11월 3일이었기 때문에 그게 나오고 나서 작년 11월, 12월, 그다음에 올해 1월, 2월, 3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되게 부동산 경기가 심리 자체가 많이 죽어 있었고 하락론이 올해 초에? 올해 초만 하더라도 하락론이 득세를 하면서 이제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다시 막 불붙을 것 같은 그런 모양새는 사실 아니었었거든요. 그러셨어요? 그랬는데 이제 5월에 대선을 앞두고 이제 가면서 살살살살 3월, 4월, 5월 막 붙기 시작하더니 5월 달부터는 아주 난리가 나서 정말 뜨겁고 무서웠죠. 그러다 이제 6월 달에 6.19 부동산 대책 나오고 나오면서도 대책 자체가 밋밋한 느낌이다. 뭐 이런 식으로 평가가 나오더니 8.2 부동산 대책이 연이어서 굉장히 강력하게 나오고 9.5 추가 대책, 12.4 가계부채 대책, 그다음에 이제 주거복지 로드맵, 주거복지 로드맵 후속 임대사업자 활성화 방안까지 아무튼 새 정부에서 주구장창 막 아주 그냥 규제책들을 쫙쫙 시리즈로 내놨는데 이렇게 대책을 내놨으면 시장 자체가 작년 11.3 대책 느낌처럼 좀 사그라들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사그라드는 느낌이 드는 지역도 있고 이제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고 그래서 사실 심리적으로는 작년처럼 그렇게 침체되어 있는 모습이 전체적으로 봐서는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다니면서 이제 많이 물어봐요. 이제 중개사 입장에서 뭔가
손님들에게 사라고 해야 되는 시점인 건지 팔아야 되는 시점이라고 얘기하는 건지 어떤 게 맞는 건지 뭐 여러 가지 물어보는데 사실 제가 운 좋게 네. 운 좋게 몇 가지 맞춘 게 있어요. 뭘 뭐라 그랬냐면 3년 전에는 뭐라 그랬었냐면 전세 가격 올라가는 거에 부담을 느끼고 손님들에게 전세 소개시켜 주는 거를 하지 못하면 그분은 전세 물건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가격이 폭등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전세 가격에 대해서 다들 부담스럽다라고 느꼈지만 그때보다 훨씬 많이 올라갔거든요. 네. 그런 것도 전국적으로. 그래요. 네. 전국적으로. 그랬었던 적이 있고 그다음에 제가 작년 말 올 초에는 부동산 가격 상승 2017년 한 해 동안 무조건 될 거다라고 초반부터 떠들어 제꼈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많이 올라갔어요. 네. 근데 이제 지방도 문제가 됐던 시장들이 있어요. 2017년 초반에 대구는 별로 안 좋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경기가 사라지면서 대구가 살짝 불씨가 붙었어요. 어. 분양권 시장 중심으로. 네. 반면에 광주 부동산 시장 아주 안 좋아요. 안 좋고. 매우 안 좋습니다. 그래서 다들 힘들어하는 이런 모습들 보여주는데 이렇게 지역별 편차들이 굉장히 심하다는 걸 이제 직접 다니면서 보다 보니까 느끼게 됐어요. 세종시가 또 엄청 뜨거웠고, 완전 뜨거웠죠. 그렇죠? 그리고 어디죠? 그 뭐냐 부산 장난 아니었어요. 부산도 예. 뜨거웠고. 사실 방송하면서는 살살살 얘기를 했지만 네. 현장 분위기는 장난이 아니었어요. 온도의 차이하고 양극화 차이가 그냥 미쳐 돌아갔다 뭐 이런 표현이 그렇죠. 어울려요? 그 정도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1년 동안 쭉 진행이 되어 왔었는데 뭐 아무튼 저 나름대로는 그래서 2018년에는 과연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강소연님이랑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시작이 될까? 또 이런 게 요새 또 돌고 있어요. 그 저희 업계 쪽에서 부동산 중개업 쪽에 이제 네이버 부동산 불매 운동 맞아요. 그거 되게 요새 핫한 이슈죠. 핫한 이슈예요. 네. 네. 그 광고비가 사실 엄청나게 나왔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네이버가 배지 제도를 도입을 해서 우수중개사. 네, 우수중개사 제도. 네. 그래서 이제 대의적인 명분은 허위 매물을 올리는 사람들에게는 배지를 부여를 안 하겠다. 네. 뭐 이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대내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네. 매물 광고를 많이 하는 업소가 네. 우수중개사인 거고 네. 광고 많이 안 하면 없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서비스 입장에서는 매물을 많이 올리고 거래가 되면 거래 완료도 올려주고 이런 업체가 역동적으로 활동적으로 잘 서비스를 이용해주는 업소고 일을 많이 하는 업소가 뭐 우수한 중개사겠거니 이런 식으로 판단해서 로직을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배신이니 실망이니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하면서 지금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부적으로 확인된 바에 의하면 네. 저희 회원들을 지출을 해서 시작이 됐어요. 네, 시작이 돼서 지금 현재는 95%가 네이버 광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걸로. 네, 그래서 5%만 하는 걸로 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네이버 광고를 안 하면 우리는 매물에 대해서 어떻게 확인하느냐 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네. 사실 네이버에 들어가 보면 그래도 광고는 있어요. 네. 그러니까 유료로 돈을 내고 하는 광고가 아니라 네.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한방 네, 한방에 올라오는 네, 데가 거기를 통해서 다 확인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큰 손해는 없을 거예요. 차라리 광고 비용이 그만큼 지출되는 만큼 소비자들에게 더 큰 혜택을 만들어주는. 네, 네, 그러니까 매달 뭐 몇십만 원 이상 광고비 지출하던 부분이 한방 같은 경우는 협회로 돌아가는 거니까 뭐 따로 비용이 없으니까 그쪽을 가서 보게 되면 그만큼 비용 지출이 줄어드는 만큼 소비자들은 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다. 맞아요. 네, 그런 얘기죠. 그리고 그러면서 새롭게 부동산 시장의 정보를 파악하는데 새롭게 다크호스로 떠올리는 게 지금 한방이에요. 한방. 왜 그러냐면은 보통 중개업자들이 손님들한테 문의를 받으려고 광고를 유료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문의를 많이 받으려면 아무래도 저렴한 가격에 매물을 등록해놓은 문의를 많이 받게 돼요. 네네. 네. 그래서 그래서 소위 말해서 허위 매물 올리는 그렇죠. 사람들이 네이버 안에 네, 존재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저도
보면 제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도 보면 이건 100% 허위 매물이야. 그리고 사실 그 허위 매물 올리는 부동산 누군지도 알아. 얘네는 맨날 그런 식으로 올려. 그거 전화해 보면 아 그거 방금 전에 안 파신다 그래서 뭐. 여기 전화해 보면 그런 식으로 하는 업소가 있어. 그래서 맞아요. 그 업소는 또 그 동네에서도 앙따야. 그렇지. 왜냐하면 쟤네는 물건을 우리한테 받아서 이상하게 올려서 호객행위 한다. 그런 업소들이 있어요. 근데 계속 그렇게 하더라고 거기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왜 그 협회에서 운영하는 한방에 다크호스로 떠올랐냐면 한방에는 일단 허위 매물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공동 중개, 중개업 하는 사람들끼리 공동 중개를 하기 위해서 매물을 등록을 하는 거고 등록된 매물 중에 광고하고 싶은 것만 선택을 해서 오픈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끼리 그러니까 중개업을 하는 사람들끼리는 허위 매물 올릴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방에는 허위 매물이 없다. 그리고 또 한방에 허위 매물을 광고를 해서 문제가 생기면 제재하겠다고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과거에 네이버가 운영했을 때보다 오히려 더 투명한 시장이 될 것 같아요. 진성. 네, 진성 그러니까 매물로. 결국 공동 중개를 하기 위해서 내가 서울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데 세종시의 분양권이 궁금한데 이제 한방 사이트 안에 이제 한방 중개업자들 매물란에서 세종시의 부동산 물건을 봤는데 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저희 서울에 있는 손님이 세종시에 이 아파트를 사고 싶은데요. 올려주신 한방의 사이트 이 물건 보고 전화드렸어요. 네. 중개업자한테 얘기를 했는데 네. 그 물건 나갔어요. 그럼 지우셔야죠. 그럼요. 공동 중개 하자고 이거 왜 올리셨어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결국은 중개 허위 매물이 나올 수 없는 구조다. 그렇죠. 상대적으로. 네. 그래서 허위 매물이 신고가 되면 물건을 매물을 올린 사람이 내리는 게 아니라 다른 중개사가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 허위 매물이 존재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시장의 변화가 2018년에 또 올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듣기로는 그런 식으로 세종시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지역들이 이제 네이버에 매물 올리지 말자 그런 운동을 하면서 동참하는 지역들이 몇 군데 있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지금 네이버를 시작으로, 그러니까 세종시를 시작으로 대전으로 번졌고요. 서울에서도 지금 잠실 지역을 중심으로 잠실도 하고 있어요. 네, 날짜가 디데이가 정해졌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목동도 보면 없다고 하고요. 저는 그리고 또 성북구 쪽에도 일부 그렇게 동참해서 매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고 지역별로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소비자에게 좀 더 큰 편익으로 돌아갔으면, 좀 더 정확한 정보로 다가갔으면. 사실 저는 네이버를 좋아하는 입장이라서 왜냐하면 네이버 안에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 네이버가 사실 잘 됐으면 하는 입장인데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이런 상황 자체가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괜히 이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를 참 말하기 곤란한 상황이에요. 네이버가 잘 대응해서 서로 인해할 수 있는 네이버의 대표 카페를 운영하고 계시는 운영장님 지금 뭉뚱그려서 그냥 흐지부지하고 말아야지. 저의 입장을 나타내면 안 될 것 같아요. 네이버 만세. 개인적으로 네이버가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이제 사업적인 수단으로만 접근을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반발을 사게 됐다라는 거고, 사실 분당 지나가면서 그 서울 톨게이트 지나가면 항상 하는 얘기들이 그거잖아요. 소상공인의 피눈물로 지어진 네이버 본사. 뭐 다 아는 얘긴데 왜? 다 아는 얘긴데 왜? 저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자, 네이버의 사주를 받은 농담입니다. 개인의 의견 차이는 있을 수 있으니까.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가 변화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들도 결국 소비자에게 좋은 방향으로 연결되는. 그러니까 내년에는 부동산 어떤 매물을 보거나 할 때 네이버가 아닌 한방이라든가 아니에요. 네이버 안에서도 이제 한방에 올라온 매물 중심으로 매물 확인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아예 그냥 한방 사이트 가서 그냥 이렇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사실 뭐 한방에 가서 봐라. 뭐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아니라 네이버에 들어가서 보면 돼요. 근데 과거에는 네이버에 매물을 올리려면 돈을 내고 올렸지만 이제는 중개사들이 무료로 올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돈을 내고 들어가면서 허위 매물 올렸던 것이
그래서 허위 매물이 네이버 부동산에서 많이 보였던 것이 이제는 진성 매물만 보이게 되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질 것이다라는 그 거죠. 자정작용이 네. 일단 어떻게 보면 중개업자들 스스로가 예, 알아서 하게 그렇게 된다라는 될 거죠. 가능성이 그런 이제 환경으로 바뀔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매물 가서 확인하시는 건 뭐 네. 오케이. 네. 네이버 가서 하시면 됩니다. 네. 네이버 만세. 네. 자,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었을까요? 불매 운동도 있었고. 요새 이제 얘기고. 맞아, 네. 맞아. 또 할 얘기 또 하나 있어. 내년부터 부동산 전자계약서. 작년 올해 8월부터 도입했잖아요. 그렇죠. 시범. 예. 개발된 거는 사실 작년부터 그렇죠. 서초구에서 네. 시범했었고. 시범으로 했었죠. 네. 네, 1년 동안 계약서 1개. 네. 근데 이렇게 거의 했었죠? 올해 시범 도입하고 뭐 그 수기도 뭐 모집하고 막 그랬었는데 네네. 하면 이 전자계약서 통해서 계약서 쓰면 연계된 대출 받을 경우에 우대금리 줘서 대출 좀 싸게 받을 뭐 이런 혜택 주고 한다고 했는데 네. 실제로 그렇게 도입해서 사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게 사실 제가 전자계약서 관련돼서 이제 그것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시스템을 잘 알아요. 근데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들이 좀 이슈가 될 거는 같아요.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게 이제 본인 확인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본인 확인은 어떻게 해요? 휴대폰 문자 인증. 근데 대리 계약하면 본인 이름으로 되어 있는 휴대폰이 있어야 전자계약서 내가 어머님 계약이 가능해요. 집을 네. 위임 받아서 내가 대리인으로 계약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대리 계약이 얼마나 많은데 전세 계약, 임대 계약 한다고 할 때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남편 소유자는 와이프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대리 그러면 계약하러 이렇게 하면 돼요. 어. 소유자 본인의 어. 핸드폰을 가져오면 돼요. 그러니까 전자계약 제도가 시장에 본인 확인, 그러니까 구조적인,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서명하고 뭐 하는 부분들은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계약 우리가 중개업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계약할 때 그런 사소한 하나 때문에 계약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자계약이 참 좋은 게 뭐냐면요. 네. 사실 대리 계약을 하려면 위임장 가져와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대부분 관행상 네. 뭐 아름아름 위임장 없이 진행되는 거 사실 법률적으로 큰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어요. 진행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투명하게 진행된다라고 보면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도 같아요. 또 이런 것도 가능하게 될 것 같아요. 그 전자계약 시스템엔 이런 것도 있어요. 지문 인증. 지문. 네, 지문을 통해서 본인 인증하는 거죠. 사실 강남 지역에 그 임대인 신분증 위조해가지고 월세 계약해놓고 전세로 빼는 이런 케이스 굉장히 많았거든요. 뭐 한 번 사고 나면 워낙에 비싸가지고 한 30억씩 사고 나고 그래요. 예. 근데 그게 언제 뽀록 나죠? 월세 안 내면 뽀록 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없어지게 되지 않을까. 지문으로 이제 행정부에서 확인하는 거죠. 사실 이제 네. 부동산에서 카페에도 보면 이 전자계약 문제랑 연계해서 해결이 될 수 있을 만한 전자계약이 많이 활성화되면 이 고민들이 이 불만들이 좀 해소될 수 있을 만한 사안이 하나 있어요. 아, 뭐냐면 그래요? 뭐? 저희 카페에서 이게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를 60일 이내에 하도록 하도록 하고 돼 있죠. 있잖아요. 매도인 매수인 간의 쌍방 계약이면 당사자들이 계약 거래 신고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 네. 중개업자가 중개를 한 경우에는 이제 그 의무가 중개업자한테 생기고 네. 60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잖아요. 그렇죠. 그 과태료가 무겁죠. 무겁죠. 네, 네. 굉장히 돈 많이 내야 되죠. 네. 근데 이게 60일 안에만 하면 되니까 네. 보통 우리가 계약할 때 60일 이내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다 치러지잖아요. 그렇죠. 계약하고 한 30일에서 45일 정도면 잔금까지가 하니까 보통 계약하고 나서 신고 내에 안 하다가 그렇죠. 45일 잔금날 맞춰서 그 앞에 네. 뭐 계약 변동 사항 없으시죠? 뭐 이거 정리해 가지고 이제 신고하고 그다음에 필증 나온 거 가지고 이제 등기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 관행이잖아요. 네. 다시 말해서 10월에 계약한 게 네. 12월 달에 나오죠. 신고가 돼요. 그러니까 요새는 이제 이 많이들 IT 이제 인터넷 많이 발달이 돼 많이 확인을 하셔서 이제 정보가 투명하게 오픈이 되니까 거래 신고 가격이 얼마가 됐느냐를 확인하고 그 금액이 내가 비싸게 사는 거냐, 비싸게 사지 않는 거냐, 내가 전세를 비싸게 들어가는 거냐, 비싸게 들어가지 않는 거냐 확인을 하시는데 이제 그 또 전세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뭐 거래 신고를 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다른 방향으로 해서 신고가 나오는 거죠. 매매 같은 경우는 그걸 보거든요. 다시 카페 안에서 어떤 얘기가 많이 나오냐면 왜 거래 신고를 거래 계약을 하면 바로 해야지 이렇게 60일 이내에 늦게 하나요? 이 제도가 개선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정확하게 시세 파악을 할 수 있지 않나요? 너무 불만이에요. 일주일 안에는 최소한 해야 돼요. 뭐 이런 요구들이 많이 있어요. 시세 파악을 정확하게 할 수 있게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일주일 안에 하기는 뭐 이런 이유 때문에 네. 60일로 지금 기한을 잡아놓은 거잖아요. 근데 네. 이제 전자계약을 도입하게 되면 계약하는 시점에 바로 실거래가 신고가 돼요. 예, 실거래가 들어가고 굳이 실거래가 신고를 다시 안 하더라도 그 내용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신고 의무가 그걸로 자체로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자계약이 많이 앞으로 활성화되고 도입이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좀 전에 이런 부분에 거래가 얼마에 됐는지 하는 부분들은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게 장점으로. 그러니까 좀 정보가 오픈되면서 투명화되면서 소비자 입장 또 그러니까 소비자가 아니라 매도인 매수인 양쪽의 입장에서 정확하게 현재 거래되고 있는 가격들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반대로 생각해요. 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반대냐면 사실 2017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쳤던 게 뭐냐면 거래량은 적은데 가격은 급속도로 올라간 거거든요. 네. 이유가 뭐냐면은 실거래가 신고가 뜨잖아요. 찍히니까. 그러면 매도자들이 일단 무조건 그보다 높게 올리는 거예요. 네. 그럼 매수자들은 어쩔 수 없이 추격 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폐해를 만들어 왔거든요. 근데 만약에 바로바로 뜬다. 전 만약에 그렇게 되면 진짜 롤러코스터가 될 것 같아요, 완전히. 예, 상대적으로는. 그러면 원래 부동산 거래라는 게 뭐 매도자하고 매수자가 존재를 하죠. 매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가격이 올라가면 매도자가 손해고요. 가격이 떨어지면 매수자가 손해죠. 그죠? 이게 사실 누군가 하나는 손해를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승장에서 하락장에서 다르고 지금 거래 신고가 60일의 텀을 줄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신고가 안 되면 깜깜이로 가는 거잖아요. 차라리 일정 부분은 깜깜이가 속편할 때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거야. 있긴 하고 네. 사실 그것 때문에 네. 지금 보면 얼마 전에 기사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기사를 제가 뉴스를 읽었었는데 이 가격이 급등하다 보니까 앞서서 싸게 매도한 매도인들이 거래 신고 가격 높게 올라오는 걸 보면서 왜 난 이렇게 싸게 팔았느냐, 이렇게 싸게 파는 거를 싸게 팔라고 했느냐 이런 불만이 생기고 하는 게 되게 문제가 된다. 그래서 거래 신고를 중개업자들이 늦추고 있다. 뭐 이런 주제로 거래 맞아요. 기사가 나왔어요. 그 사실 실거래가 신고가 거래가 된 내용의 금액을 빨리 확인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매도자예요. 대부분 다. 매도자가 매도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요, 매수자도 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거래된 가격 확인하고 이거보다 비싸게 사느냐 비싸게 사지 않느냐를 내가 일단 판단할 수 있잖아요. 이 보통 보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카페 안에 올라온 내용 중에 보면 네이버 매물 올라와 있는 것 중에 거래 완료 뜨잖아요. 거래 완료는 사실 매매가 돼서 거래 완료일 수도 있고 중개업자가 그냥 매물이 보류됐는데 거래 완료라고 표시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거 나와 있는 걸 보고 이 아파트가 몇 억에 거래 완료됐어요.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사실 그건 정확한 정보는 아닌 거거든요. 왜냐하면 13억 예를 들어 뭐 11억에 매물을 올려왔는데 가격을 2천만 원 조절해서 뭐 10억 8천에 예를 들어 매매를 했어요. 그래도 11억에 올려놨던 홍보해놨던 내용을 거래하려 했다라 그래서 그게 11억에 매매가 된 건 아닐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이제 근데 실거래가는 그렇지 않죠. 실제 거래된 가격을 그대로 기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정보가 오픈되고 좀 더 투명하게 그 내용을 확인하고 행동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전자계약서가 도입해서 이렇게 바로바로 반영되는 게 저는 매도자든 매수자든 그 자료를 놓고 판단하는 건 당사자들이 판단해서 의사결정을 하면 되는 거니까 바로 가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굉장히 이면에 굉장히 큰 리스크가 있다고 봐요. 사실 말씀도 이해가 되는데 네. 있다고 봐요. 네, 그래서 오픈되면 팔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거래 가격 확인했으니까 가격 더 올려내릴 거고 그러면 매수자들은 무슨 소리냐 그 가격에 거래가 돼서 가격이 올라갔으니 결국 그거를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60일이라는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60일이라는 텀을 두고 이렇게 올라갔던 게 바로바로 되면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매수자도 꼭 그걸 보고 사라는 조건 없잖아요. 의무는. 사는 거는 매수인이 그러니까 판단이지. 물론이죠. 근데 사실 그렇지 않나요? 매수자가 이미 그렇게 시장의 가격이 공표가 돼버리면 그 다음에 더 싸게 나올 가능성은 없다라고 생각해버리는 순간 즉각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죠. 역으로 보면 아무튼 뭐 네. 네. 아무튼 뭐 벌어지지 않은 일이니까 네. 네. 각각의 이해관계에 따라 네. 시가리가 신고를 빨리 봤으면 좋겠다 또는 늦게 봤으면 좋겠다. 난 빨리 네. 봤으면 좋겠다. 아, 전 늦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네. 존재한다라는 것도 하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자계약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한다고 해요. 전국적으로. 사실 올해부터 시작을 했지만 활성화가 안 되고 정착을 못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전자계약 시스템 자체는 허점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얘가 법제화되거나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비하거나 하는 일들은 수년 내에는 불가능할 거라고 보여져요. 사실 그렇잖아요. 뭐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으면 계약서를 체결할 수 없다. 일단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그리고 대리나 위임 계약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도 합법적으로 위임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네.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도입되려면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도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혜택을 주려고는 해요. 뭐 등기 수수료 30% 할인 뭐 어쩌고 얘기 나와요. 네. 그래서 법무사업계가 또 그것 때문에 또 시끌시끌 하더라고요. 등기 수수료. 아, 네. 오케이. 네. 30% 할인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취득세 깎아준다는 얘기는 안 하네. 그러니까 말이에요. 나는 그래서 처음에 취득세 30% 할인? 웅왕 했다가 등기 수수료면 에이 얼마 안 깎아. 쥐들이 먹을 걸 깎아줘야지. 지방세를 깎아줘야지. 그러니까 남들 저기- 먹을 걸 깎아서 행색 내고 말이야. 네, 국토부 땡땡땡 주무관님 잘 들으셨죠? 취득세 30% 할인 전자계약 그렇지. 활성화 될 수 그 있습니다. 정도는 돼야지 혜택이 있지. 아, 사장님 이거 하시면 취득세 30% 할인돼 그러면 오! 전자계약 합시다. 전자계약을 해주세요 할 텐데. 그러니까 말이야. 그러니까. 네. 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2017년에 관련된 지나간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데 뭐 대충 이 정도 하면 많은 얘기들 된 것 같은데. 사실 우리 별별 수다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오늘은 부동산 시장 얘기는 별로 안 해요. 업권 관련된 얘기, 중개업 시장 변화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주로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은 부동산 시장 얘기일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시장 얘기도 궁금하시겠죠. 올해는 뭐 이걸로 마무리한다고 치면 네. 이제 내년 첫 1월 음. 1월 첫 녹화는 좀 부동산 시장의 향방이라든가 이런 걸 그걸 어떻게 보면 더 듣고 싶어 하실 테니까 그런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할까요? 2018년 첫 방송 공개 방송으로. 공개 방송으로 올까 사람들이? 글쎄 뭐 그거는 한번 해보자고요. 그리고 좀 게스트 좀 게스트 섭외 좀 해주세요. 좋은 사람. 좋은 사람이라는 표현이 그렇다. 그러니까 좀 그런 시장 인사이트에 대해서 얘기하실 수 있는 분 좀 섭외해 주세요. 그러면 2018년 첫 방송은 공개 방송으로 하고 그다음에 게스트 섭외하고 네, 접수를 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2018년 부동산 시장 전망 이렇게 그렇죠. 되었나요? 시장 전망 올해는 어떨 것이다. 맨날 들었던 얘기라고 하더라도 한번 좀 얘기해 볼 수 있는. 출연진을 화려하게 모셔야 되겠네 그러면. 만세 화이팅. 네. 네, 좋습니다. 저도 덤으로 껴서 네임 밸류 좀 올려보고. 선생님 그 저기 뭐야 그 맨파워 좋으시잖아요. 네. 별로 이렇게 대인 관계가 넓지 않아서 저렇게 섭외력은 우리 강 소장님이 그 참 남들이 보면 겸손하다 그러거든요. 저렇게 얘기해서 완전 짜증 나거든요 지금. 알 사람 다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떠넘기는 거야.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진행하면 될 여기까지. 것 같아요. 네 아무쪼록 2017년 한 해 동안 저희 부동산 별별수다와 함께해 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겠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18년에는 여러분 기획하시는 거, 뜻하시는 거, 이루고자 하시는 것들 모두 성취하시는 한 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희는 2018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